토로이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무한이긴 직선 도선이 있을 때 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그것이 이제 b가 2파이 r 분의 뮤제로 이렇게 됐어요. 그죠? i가 흐르고. 근데 이거는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이건 직선도선이고 직선도선으로부터의 거리 r이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아 있는 도선이고, 그리고 이 전류가 흘러가는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r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r은 뭐냐면은 이 토로이드의 중심으로부터 이 토로이드 내부의 한 위치까지의 거리 했을 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식이 비슷하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n번 감은 것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형 전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전류 i가 흐르면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이 반지름이 r이면은 2r분의 뮤제로 i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쪽이 더 가깝죠. 사실 이걸 단면을 끊어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제 전류가 흐르는 폐곡선의 내부 지역에서의 자기장인데, 그러면은 이 상황은 이 상황과 오히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n번 감았으면 n번 감은 거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파이가 분모에 없죠. 근데 여기는 파이의 분모가 이제 있어요. 분모에 파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토로이드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도넛을 생각하면은 도넛을 이렇게 옆으로 자르지 말고 이렇게 단면을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넛을 잘랐어요. 도넛을 이 위에서 잘랐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전류가 감았으니까 이 안쪽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해서 이제 n번 전류가 이제 저기 튀어나오고 n번 전류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n번 전류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안쪽에서 튀어나왔으면은 바깥쪽은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고 해서 n번 전류가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앙페르 법칙 하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면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면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잡았는데 이 단면 내로 봤을 때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이 n개가 뭉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의 단면을 이렇게 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요런 단면을 잡았을 때 전류 i가 흐르는 게 아니라 i가 이게 n개가 이렇게 n개가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파이 r분의 뮤제로 i인데 i가 이제 i 해서 i가 n개가 있는 거니까 n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n개가 이제 튀어나오고 n개가 들어가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니까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안쪽에서 요 이제 솔레노이드의 안쪽이죠. 여기서는 요 단면을 통과하는 전류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결과가.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도 이게 이 전류가 흐르는 이제 그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는 지점으로부터의 거리 r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죠. 자기장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그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짧으면은 이제 자기장이 큰 거고, 거리가 이제 멀면은 자기장이 작아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앙페르 법칙은 여간에 이제 폐곡
폐곡선을 잡아서 폐곡선 안에 있는 전류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원을 잡으면 원의 중심이 있겠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이제 R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R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자기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곡선, 요 포뮬라를 할 때 이게 무한이었잖아요. 무한. 그죠? 이게 무한이 길 때 그 이제 이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무한이 긴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나오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상황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다르죠.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그냥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고 보면은 마치 이거인 것처럼 해서 전류가 n개가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는 서로 상쇄하니까 0이 된다 해서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되니까, 요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0, 이 외부에서도 자기장이 0, 그 다음에 이 감은 요 토로이드 내부에서만 이 이제 감겨 있는 이제 도선의 그 내부에서만 자기장이 있고, 안쪽에 도넛 안쪽 부분이나 도넛 바깥쪽 부분에서는 자기장이 0인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마치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n개의 전류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이 바깥쪽으로는 n개의 전류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이 다 이제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솔레노이드가 나오는데, 솔레노이드는 이제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쭉 뻗어 있는 건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솔레노이드를 어떻게 자르냐 하면은, 이 솔레노이드의 그 이제 이렇게 감겨 있는 게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위에서 보면은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위에서 솔레노이드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동그랗게 보일 텐데, 이것에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감겼으니까, 예를 들어 요 점에서의 한 전류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면은 감겨서 여기서는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점에서 들어갔다면 요즘엔 튀어나오고, 들어갔다면 튀어나오고, 이렇게 이게 감긴 걸 이렇게 위에서 자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쪽에서는 전류가 이제 튀어나오고, 반대편으로는 전류가 돌아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감긴 효과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우리가 좀 이 상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솔레노이드를 이제 무한히 길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기장이 요 내부에서는 좀 이게 뻗어 있는데, 요 이제 솔레노이드의 끝에 가면은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휘죠. 휘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 경계 부분에서는 자기장이 이미 좀 이렇게 휘어요.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긴 다 똑바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 자기장이 요 내부에서 다 똑바로 가려면은 즉 이와 같은 그 이제 자기장의 그 이걸 엣지라 그러죠. 엣지 보통 이제 그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이게 이제 무한히 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서 이제 쭉 이렇게 직선으로 뻗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보면 이 내부 한가운데에서는 상당히 이제 직선으로 이제 갈 텐데, 이 엣지로 가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빗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한히 길어서 이 내부의 모든 점에서의 자기장이 다 요 솔레노이드에 감은 요 이제 요 테두리와 평행하게, 테두리 방향과 평행하게 쭉쭉 뻗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무한히 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서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앙페르 법칙에서 얻어진 자기장은 실제 자기장과 같냐? 당연히 같을 리가 없죠. 좀 다르죠.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 전류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알기 위한 전류 I에 비례하는지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아까 토로이드 같은 경우에 토로이드의 그 도넛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솔레노이드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거리에 이제 관계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크기는 다르겠지만은 그 어떤 디펜던스, 뭐 전류에 대한 디펜던스가 어떻게 되고 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무한대라고 하는 그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결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없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얻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한히 길다고 보고서 우리가 그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앙페르 법칙은 패곡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패곡선을 갖다가 이렇게 네모로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네모로 잡아요. 그래서 요 네모를 통과하는 전류와 요 자기장의 그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의 결과를 이어주면 되죠. 인테그랄 b ds 한 것이 이제 그 뮤제로 이제 전체 전류 I 이제 이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앞에서는 직선 도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패곡선이 원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솔레노이드의 경우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원을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사각형을 잡는 게 낫다는 거죠. 하여튼 패곡선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직선 도선의 경우에는 이 원형 패곡선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이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이 사각형 형태의 패곡선을 잡는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BDS를 적용하는데 그럼 일단 여기 이거 1번부터 봅시다. 1번 보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이게 무한히 길면은 자기장이 무한히 긴 상황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갈 수가 없죠. 무한히 긴데 위치마다 이렇게 뭐 삐딱하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럴 리가 없죠. 그죠? 솔레노이드가 무한히 길면은 이 상의 모든 점에서 자기장은 요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직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1번을 잡았을 때 우리가 B.DS를 하는데 B의 방향이나 DS의 방향도 이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직선이잖아요. B의 방향도 직선인데 그 두 직선이 평행하죠. 그러니까 여기 1번을 따라서 B.DS를 하면은 이거는 B 벡터와 DS 벡터가 서로 평행하니까 그대로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 B 곱하기 DS가 되고 우리가 많이 하던 거 그렇게 되고 또한 이게 무한히 길기 때문에 B가 위치마다 달라질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또 이제 B 곱하기 인테그랄 DS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DS는 뭐냐면 요 패스의 길이니까 요 길이죠. 요 길이를 갖다 L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요것의 크기는 이제 B 곱하기 L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패스 1에 대해서는. 다음에 패스 4를 볼까요? 패스 4. 패스 3. 패스 3을 보면은 패스 3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데 이게 무한히 길면은 자기장이 무한히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서의 자기장은 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장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무한히 길다고 가정한 거죠. 그러면 요 3번의 경우에는 자기장이 0이니까 0 곱하기 DS 하면 0이죠. 그래서 3번의 경우는 자기장이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한한 크기의 솔레노이드의 경우에 바깥에서 자기장이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하게 길다고 해서 한 그런 어프록시메이션 또는 가정이 이제 실제는 상당히 실제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이제 패스가 이렇게 되는데 2번은 이제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바깥쪽에서는 0이라 그랬으니까 2번에서 요 안쪽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해 주면 되죠. 바깥쪽은 0이니까 아까 3번과 마찬가지로 0 곱하기 ds 하면 0이고 4번도 마찬가지죠. 0 곱하기 ds 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2번과 4번의 경우는 요 안쪽의 패스 요거와 요거에 대해서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장은 요것에 평행하게 이 방향으로 나가는데 패스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았으니까 패스는 이제 이렇게 또는 이게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하니까 보통 그러면 패스는 지금 이제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뭐 이렇게 되고 근데 그건 뭐 시계 방향으로 잡으나 반시계 방향으로 잡으나 그건 뭐 큰 상관없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시계 방향으로 잡았죠. 여기 이거 1번에서도 저기 패스를 갖다가 이 방향 아래에서 위쪽으로 잡았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과 패스의 방향이 서로 평행했죠. 그죠? 그래서 B 곱하기 이제 L이 된 거고 만약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잡으면은 B와 L이 정반대니까 마이너스 BL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기 이 시계 방향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이제 크기가 어떻게 되냐 하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을 감싸 줄 때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의 그 네 손가락으로 이 전류의 방향을 감싸 쥐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바로 전류의 방향을 표시하게 되죠. 그죠? 오른손으로 감싸지니까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쪽이 들어가죠.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정해지고 패스의 방향도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하게 그냥 하면 돼요. 왜냐하면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가 이제 양수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번을 구했고 3번은 0이 되고 2번과 4번의 경우는 바깥쪽은 0이고 안쪽에 여기인데 여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패스의 방향이 서로 수직하죠. 그죠? 자기장과 패스가 수직하니까 나머지 안쪽 부분도 다 0이 된다는 거죠. 다 0이 돼서 결국 이제 패스 1만 남는데 패스 1의 그 이제 자기장의 라인 인테그랄은 B 곱하기 L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요 패스가 가두는 요 개수가 되는 거죠. 요 개수를 갖다 이제 n개라고 보는 거죠. n개. n개라고 보면은 이제 뮤제로 ni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가두어진 전류의 개수가 아까 그 이제 그 폐곡선이 가두는 폐곡선 안에 갇혀진 전류의 개수가 n개면은 이제 뮤제로 ni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가문 횟수로 하면은 좀 불편한 게 이제 L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이게 그죠? L이 길면은 가문 횟수도 이제 많아지고 그러니까 L을 갖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하면 여기에 이제 가문 횟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짧으면은 또 가문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n은 L에 비례해 버려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로 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L에 대해서 n번을 감았다 한다면은 이제 단위 길이당 가문수는 n이 되는 거예요. n. 그래서 L분의
n을 갖다가 스몰 n 이렇게 해서 n을 단위 길이당 가문수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이제 b는 뮤제로 L분의 n의 i인데 L분의 n이 스몰 n이니까 b는 뮤제로 ni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향은 솔레노이드의 그 이제 단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선, 요 선의 평행한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정해지고 이제 그 크기는 뮤제로 ni고 그리고 요 중심선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르는 어떤 차이, 자기장의 차이는 없죠. 그냥 여기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 r이라고 한다면 그 r에 비례하는 r이 포함되는 그런 게 이 공식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요 내부에서는 이제 일정한 자기장 뮤제로 ni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방향은 요 솔레노이드의 그 이제 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이제 직선이 있겠죠. 직선 요 끝을 갖다 쭉 잇는다 그러면 요 직선 방향과 평행한 방향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실제 이제 유한한 솔레노이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중심 근처에서는 상당히 요 솔레노이드의 축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지만은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라운딩이 되고 그리고 엣지로 갈수록에 상당히 이제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요 중심 방향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B를 갖다가 뮤제로 ni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단 전류에 비례하고 그리고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밀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무한히 길 때 뮤제로 ni라면은 유한할 때는 당연히 뮤제로 ni보다 작죠. 중심에서 본 거예요. 이제 바깥쪽에서 보면 더 복잡하니까 요 중심선상에서 솔레노이드의 요 중심선이 있죠. 중심선상에서 봤을 때 이 뮤제로 ni보다는 작아요. 작은데 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요 직경이 2a이고 솔레노이드 길이가 4a일 때 요 중심에서 솔레노이드의 중심이죠. 여기 그러니까 4a의 중심이니까는 이제 한쪽 끝으로부터 2a의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원의 중심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뮤제로 ni 곱하기 0.7 정도 돼요. 0.7 곱하기 뮤제로 n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뮤제로 ni보다는 당연히 작고 그것의 한 0.7배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여기 직경에 비해서 이 길이가 2배 정도 될 때 그때 자기장이 되고 그리고 이 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요 중심에서부터 요 중심 선상에서의 자기장인데 예를 들어 요 점의 자기장하고 그럼 여기 이렇게 요 중심에서 솔레노이드의 중심에서부터 중심 선상에는 있지만은 솔레노이드의 중심 선상에는 있지만은 솔레노이드의 중심 즉 양끝으로부터 2a가 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 벗어나게 되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 중심으로부터 2a만큼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솔레노이드의 가장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4a였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이쪽으로 2a만큼 벗어나면은 솔레노이드의 가장자리가 돼요. 거기서의 이 중심선상에서의 자기장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우리가 이론적인 값의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반보다 약간 크긴 한 것 같은데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으로 크기도 줄어들면서 이제 방향도 요 중심선에서부터 약간만 벗어나면은 상당히 이제 방향까지도 이렇게 벗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무한히 길 때는 이런 콘스탄트한 자기장이 쭉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 2a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2a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a에서 2a만큼 더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은 이제 4a 지점.
다시 말해서 요 중심에서부터 엣지까지가 2a고 거기서부터 2a만큼 더 갔어요. 4a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거의 0이죠. 그죠? 확 줄어버리죠. 거의 0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